그래서 일단 어느 고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영어가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드리신 말씀 핵심은 수능입니다. 바로미터는 이거예요. 고3 수능이 고3에서 안정적 1등급이 나온다. 오케이, 외대보고서 한번 트라이. 안정적 고3께 나오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강남 일반고 쪽을 하시는 것이 좀 낫다라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3꼴 1등급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걸 도전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돼요. 안녕하세요. KNS 과학원 김치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과 이제 극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외대보고로 가야 될지 또 강남 일반고에 남아야 될지 이런 좀 문의가 굉장히 많으셔서 그렇게 하시면서도 이제 영어 학습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많으셔서 오늘 설명을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입 구조가 아시겠지만 선택 과목이 좀 폐지가 됐죠, 그죠? 네, 선택 과목 폐지가 되면서 수능이 그럼 어려워진 건가요? 쉬워진 건가요? 물투, 화투 이런 게 빠지니까 이제 수능은 이제 쉬워졌죠. 변별력이 이제 대폭 감소가 되면서 수능은 일단 1단계 컷오프 정도로 이제 축소가 된 거죠. 내신은 이제 변화된 게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일단 의대를 가려는 친구들은 일단 어떤 1등급이 나와야겠죠. 예. 오리를 맞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성평가. 수능이 60%, 교과 40%가 되는데 요 교과 40%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이 40%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 40%에서 이제 색배 특사항 같은 걸 이제 보는 거죠. 어떤 선택 과목을 선정했느냐 이런 것도 이제 보겠다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 뽑으려는 어떤 의도 자체가 그걸 갖고 누가 우열을 가리겠다는 것보다는 아닌 학생을 이제 걸러내는 장치 정도, 너무 안 좋다 싶을 정도. 그리고 사실 그게 변별이 크게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고교 교육 정상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정시 중심으로만 가게 되면 뭐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가고 이런 파행적인 게 많으니까 정시로만 어떤 되지 못하게 하라는 게 정부의 지침이니까 국립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걸 따르지 않았나 싶은데, 컨설턴트들도 저희가 여쭤보면은 면접에서 거의 다 갈릴 부분이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수능이 완화된 건 맞아요. 수능이 이제 변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선택 과목이다라는 부분, 생활기록부에 있는 정성평가라는 부분이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좀 이게 면접적인 부분에서 갈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는 이제 뽑는 학생이 30명 정도인데 강남 일반고가 그럼 불리해진 게 아니냐, 서울대가 생활기록부를 반영하게 되면은 외대보고보다는 불리하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강남에서 일단은 그 지역균형으로 이제 뭐 서울대 의대를 간다든가 이런 학생들, 극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생기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강남에서도 이제 서울대 의대를 이제 뭐 2명, 3명씩 꼬박꼬박 가요. 외대보고가 3명이 가는데 실제로 그렇게 본다면은 극상위권들은 내신도 좋지만 생활교육부 관리 굉장히 잘한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탈대치를 운운한다는 이런 건 개인적으로는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강남 광역자사고 일반고들이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보면은 진선여고도 뭐 굉장히 잘 가고 순경도 가고 단대보도 잘 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로 봤을 때 이과 학생들은 결국 뭐냐면 이제 강남 일반고와 광역 자사고, 그다음에 이제 외대보고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성향이 될 것 같아요. 성향이. 강남 일반고, 뭐 자사고 같은 경우는 사립이 되겠죠. 일단은 뭐 AP 과목 같은 경우 이제 외대보고 같은 경우 이런 게 있고, 세부 특기 사항 같은 거를 외대보고가 조금 난정도 써주는 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신 유불리에 있어서 강남권도 치열하지만 외대보고도 치열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학원은 아무래도 강남권이 좀 활용이 좀 유의하겠죠. 외대보고 학생들은 주말에 나오고 강남권 학생들은 주중에도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좀 집중하면서 내신을 챙기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강남 일반고 쪽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내신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받고 싶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강남 일반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외대보고 같은 경우는 이런 과학 심화, 과학 탐구 이런 쪽으로 돼 있는 학생들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성향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더 유리하다라기보다는 어떤 스타일이냐는 거죠. 나는 좀 지나친 경쟁보다는 내가 주도적으로 좀 내 스타일대로 공부를 좀 하고 싶고 학원을 활용하고 싶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친구들 좀 자유롭게 좀 자기 것 하면서 이런 친구들은 또 학교에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선생님의 관심과 또 동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러고 싶은 학생들은 일단 일반고 쪽이 맞는 것 같고, 그거보다는 경쟁이 심하더라도 나는 탐구를 하고 싶고 뭔가 좀 연구를 좀 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 이런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저 외대보고 쪽이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좀 성향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일단 어느 고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영어가 많이 달라집니다. 강남권은 일단 좀 수능이 가장 기본이 돼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드리신 말씀 핵심은 수능입니다. 수능을 하셔야 되고 수능이 기본이 되고, 일단 외대보고는 인문 텍스트입니다.
철학, 사회학, 언어학, 영시도 봐야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앞쪽에 영시를 주고서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설이나 산문이 있는 게 나왔어요. 문학적인 거죠. 완전 다릅니다.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작년 문법 비중이 거의 30%였어요. 근데 외대부고 문법이 5%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성향이 달라요. 문제 유형은 강남권이 외대부고보다 좀 어렵습니다. 텍스트는 전사가 어렵죠. 문제 유형은 강남 일반고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유는 뭐냐? 자, 자원은 꼭대기 자원을 제가 보면 매년 보시면 강남 일반고에 남는 친구들은 이제 국영수사과에서 2학기 때 실수해갖고 B가 나오면 무조건 아시겠지만 외대부고 지원자들, 뭐 하나고 지원자들은 B가 하나 나오면 일단 갈 수가 없죠. 일단 경쟁률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강남 일반고에 남는데 강남 일반고에 남는 친구들이나 외대부고 하나고 가는 친구들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남 일반고는 교과서를 써야 돼요. 그리고 외대부고처럼 시, 소설, 연설문 그런 거 쓸 수가 없고요. 철저히 뭐 많이 해봐야 리딩 엑스퍼트 토플 지문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외대부고나 이런 어떤 전사고에 비해서 강남은 많을 수가 없고 또 뭐냐면 깊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쉽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문제를 굉장히 많이 꼽니다. 그래서 서술형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강남 일반고와 전사고 쪽을 나누는 어떤 문제 유형은 서술형으로 보시면 돼요. 서술형. 예. 그래서 강남 일반고를 간다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능을 기본으로 하면 서술형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트랙을 타냐에 갖고 영어 학습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외대부고를 준비한 학생인데 예비고일식 여름에 자 입시학원에서 문법을 듣는다. 이거는 맞는 전략이고 틀린 전략이고 외대부고는 독해 어휘가 어려워요. 어휘는 외대부고는 탭스 수준으로 나옵니다. 탭스는 서울대학교 대화관 영어입니다. 근데 그 정도 해도 외대부고에서 가도 쉽지가 않아요. 수능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독해는 아까 뭐라 했죠? 수능보다 어렵습니다. 한강에 소년이 온다가 작년 2학기 교재였어요. J.K. 롤링의 하버드 연설문이 있고 대다수 이제 외대부고 준비하는 학생 가장 약점은 어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틀린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대부고에서 물어보는 문법은 강남 일반고보다는 좀 무난합니다. 실제 그 문장 내에서 유시지를 물어보지 조건을 주거나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문법을 듣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과 극상위권들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일반고를 가든 특목고를 가든 간에 그 문법을 듣는 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들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탭스 어휘를 해야지 수능 어휘보다 높게 하셔야 되고요. 인문학 단원까지는 암기해 놓고 가시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방학 때는 좀 고급 어휘 쪽에 집중하시고 고급 독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문법 개념을 한다는 거는 그건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맞는 것이지 극상위권에 맞지 않습니다. 일반고를 가더라도 우리 애는 진선여고, 숙명여고를 가서 서울의대를 가겠다. 그런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탭스 문법이나 수능 어법을 푸시면서 틀린 걸 정리해서 구멍을 메우는 전략으로 가야지 그럴 시간은 없는 거죠. 좀 시간이 되시면 서술형을 갖다가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외대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에 보면 거의 인문학이죠. 에브럼 링컨의 글, 마케팅 쪽, 사회 역사 쪽, 그 다음에 J.K. 롤링 하버드 대학 연설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 특히 이제 K-팝, 데모헌터스 이런 어떤 시사적인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한강에 소년이 온다. 그다음 윈스턴 처치 연설문 이렇게 출제가 됐던 거죠. 예. 이 텍스트가 이래요. 그러니까 강남 일반고 쪽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아니면 교과서, 토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텍스트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가를 잘하는데 바로미터는 이거예요. 고3 수능이 고3에서 안정적 1등급이 나온다. 오케이. 외대부고처 한번 트라이. 안정적 고3께 나오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강남 일반고 쪽을 하시는 것이 좀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3권 1등급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걸 도전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잘하는 애들은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2, 3학년 수준을 해요. 이런 게 어렵지가 않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단 문법 5% 정도 아무래도 독해, 융합형이다라고 하는 거는 독해 형태인데 그 맞는 걸 모두 고르시오라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요번 2026학년도 1학기입니다. 어휘 37.5, 독해 57.5 거의 뭐냐면 95% 정도가 독해 어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추론, 밑줄, 추론 이렇게 됩니다. 문법은 두 문항, 분사수일치, 관계전치 이게 별로 어렵게 출제되진 않아요. 외대부고에서 물어보는 거는 독해를 위한 어떤 문법을 이해했니를 물어보지 문제를 위한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이 밑줄 추론, 밑줄요 파악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강남권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 수능, 특히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밑줄입니다. 왜 밑줄이 되냐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닌지 물어보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이게 융합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맞는 게 모두 몇 개냐 이렇게 고르시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 문제를 보시면
앞쪽에 영영이 나오고요. 영영풀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빈칸이 나오고 UCG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단어가 제대로 배열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물어보는 밑줄을 물어보는 밑줄, 문맥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맥에서 뭐냐면 윈스턴 처칠의 연설문인데 I'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and tears. 나는 뭐죠? 내 피와 눈과 땀 모두 바치겠다 이런 말. 이거를 선택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문제에서 뭐라면 이거를 어떤 거죠? 윈스턴 처칠은 뭐 할 준비가 sacrifice가 돼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일반고 특목고 됐던 간에 나는 땀과 눈물과 피와 내 노력 모든 걸 바치겠다. 요거를 학생이 뭐로 바뀔 수 있다? 이 sacrifice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요거는 특목이든 일반이든 다 비슷한 부분이 되는 건데 왜 외대부고에서 이게 어렵냐면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에서 네가 이걸 읽을 때 이런 거 고민하고 들어왔니를 물어보는 거죠. 이게 밑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대부고는 이 많은 양의 원서를 다 이렇게 뭐죠? 패러프레이징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독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시험이 어떤 거다? 패러프레이징 가장 많은 시험이 어떤 거다? 탭스가 되는 거예요. 탭스가. 그래서 탭스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에서도 이제 문맥을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고급 영어로 들어가려면 탭스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탭스가 내신과 가장 가까워요. 전사가 내신이든 강남권 내신이든 간에 약간 상위권들은 탭스를 해놓은 패러프레이징 이런 부분 굉장히 강점을 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뭐 어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게 외대부고였습니다. 항상 밑줄 친 단어의 뜻, 문맥상의 뜻을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문맥의 의미까지 제대로 알아야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극상위권 학생들이 강조하는 과정이 일반고대 특목고가 됐던 간에 학생들이 이 성문종합영어 반드시 좀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외대부고를 가도 그렇고 이제 강남 일반고를 가도 그렇고 항상 뭐냐면은 이런 어떤 뭐죠? 이 고급 지문을 보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독해할 때 이게 핵심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전사고가 됐던 일반고가 됐던 핵심적인 부분 뭐냐면 얼마나 내가 논리적 사고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긴 한데 얼마나 아이가 사고력이 되냐는 거. 이거 잠깐 볼게요. 성문종합인데 It is remarkable.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처럼 많은 위대한 전쟁에서 여서 더 디피 패배한 사람들이 이겨왔다는 건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게 논리적 말이 되나요? 패한 사람들이 이겨왔다.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죠? 여기서 뭐냐? 왜 패배자들이 말이 되는지 찾아봐가 되는 거죠. 이거를 그냥 넘기면 해석하고 넘어가면 패배한 사람이 이겨왔다. 사람들은 최악으로 나면 이게 여기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 줄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거기 이제 구문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좀 학습하면 좋겠어요. 지금 극상권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보는 눈은 되게 좋고 구조도 잘 보는데 이제 정확성, 정교성에서 승부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합영어는 일반고를 가든 특목고를 가든 이렇게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감으로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여기서 많이 끌어낼 수 있겠냐. 아, 이거 보고 선생님이 이거 물어보겠구나. 왜 패배한 사람이 승리한 자냐. 이거에 대한 걸 물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하는 능력.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어휘 무조건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어휘가 안 되면 저 텍스트 못 읽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뭐 문법 그럴 시간 외대부고 학생들 하나라도 더 외워야만 뭐죠? 앞에 13문제. 지금 탭스 어휘 하는 게 외대부고 내신 선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급 독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요약을 잘 하셔야 되는 원서기 때문에 요약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 단어가 왜 한 일 물어보고 들어요. 아까 보셨죠? 나는 나의 땀과 눈물과 모두 바치게 이걸 sacrifice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단어가 왔으면 이게 무슨 의미야? 요걸 따지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우리 이과 학생들 자 수능이 왜 어려울까요? 수능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성문종합영어 볼 때 뭐라 했죠? 이거 뭐였어? 잘 보세요. 잠깐 보세요. 우리 이과 애들이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 패배한 사람들이 이겨왔다 이러면 우리 이과 애들은 어떤 거죠? 왜가 아니라 무슨 소리야?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문학적 표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텍스트에 산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 애들은 텍스트에 산다. 아 뭔가 우리 텍스트를 많이 좀 이해하게 텍스트와 친하게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과 학생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니까 여기서 스톱이 돼버리는 건데 이런 걸 많이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영어를 많이 얘기한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극상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좀 문학적 표현이 많은 고급 글을 좀 많이 읽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 요거는 자 보세요. 부교재 의존도 90.3% 이게 되게 높습니다. 진선입니다. 자 진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치권 극강입니다. 부교재 난이도 극강이고 서술형 가장 어려운 게 어디냐면 진선영어입니다. 진선의 마지막 서술형은 조건 3개 줍니다. 단어를 써야 되는데 미리 앞자를 줘요. 그리고 그 본문을 찾아갖고 써야 되고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진선여고에서 밑줄 음입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수능 유사도 수능하고 유사도가 68%에서 올해 73%. 그러니까 수능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진선여고 내신은 수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수능에. 근데 이게 보면 뒤편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수능은 답을 하나 찾는 건데 맞는 걸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막 두 개, 세 개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까다롭게 나와요. 수능보다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되죠. 예. 그래서 올해 보면은 문법은 작년, 올해 24, 25 연속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약간 특목고 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문법이나 이런 거보다는 문맥 속에서 이제 정답을 찾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법보다 문맥을 찾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추론이 네모나우로 늘었습니다. 추론. 그러니까 진선은 단순한 문법 줄이고 문맥을 보게 하고 추론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진선은 단순 암기로 안 돼요. 추론을 잘해요. 추론을. 19번에서 22번 연속으로 네모나게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 승부가 납니다. 그 다음에 서답형의 가장 극강이 어디다? 진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숙명을 빼놓을 수가 없죠. 100% 객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토플 지문, 리딩 엑스퍼트 5 좀 수준 높은 거를 선택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 수준은 진선이나 숙명이 외대부가 안 밀려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 머리가 아픈 거죠. 아까 외대부는 어떻게 되죠? 연설문도 있고 한강의 소설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일단 압도를 해주는데 강남에서 일단 공부한 진선용, 숙명, 극상위권 아들 교과서 주고 리딩 엑스퍼트 준다고 위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머리를 엄청나게 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대표적으로 이제 숙명력 어떻게 냈냐면 이런 거예요. 제인은 착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먼저 물어요. 제인이 친절하고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는 게 맞을까요? 그럼 B에서 그럴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질문을 유도합니다. 한 번 더 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선지에서 문법에 틀린 개수 몇 개인지 얘기를 안 해줘. 본인도 찾아야 돼. 그 개수 똑같은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법 비중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유사도를 볼 때 수능도 보면 40%. 근데 강남권에서 수능 유사도가 가장 낮은 학교가 숙명여고입니다. 숙명은 그러니까 수능만 갖고는 안 되고 어휘나 문법을 좀 더 세게 해야 돼요. 좀 더 세게 의도적으로 만든 학교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숙명 특징 첫 번째, 객관식이다. 100%. 그 다음에 부교재 수준이 토플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 이 부분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문법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 다음 어휘도 단순하게 답만 찾는 게 이제 안 나와요. 문맥에서 찾아라, 논리에서 찾아라 이렇게 해서 단순 어휘 암기에서 탈피가 되는 학교입니다. 굉장히 좀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능하고는 40%밖에 유사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 일치 문제가 시그니처긴 한데 난이도가 올라갔고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추론이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근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법 비중이 작년 30% 정도였는데 올해는 20% 줄어든 학교가 일단 숙명여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해 어휘가 극강이고 지문이 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의 길이는 진선보다 숙명이 깁니다. 그러니까 외고식으로 뭐냐면 영어를 언어로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이게 유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고 쪽, 그러니까 이쪽 라인은 경기여고, 숙명여고, 한영여고가 약간 하나의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휘문을 말씀드릴게요. 휘문은 2026년도인데 가장 문제 유형의 변화가 가장 큰 학교가 휘문이었어요. 휘문은 작년도권 수능하고 상관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거의 수능으로 바뀐 학교입니다. 리스닝이 있고요. 서답형 배점 25점입니다. 아주 높진 않고 교과서 비중이 가장 높은 학교. 교과서가 높다는 건 어떤 거죠? 학생들이 공부를 쉽게 하게 하겠다, 어렵게 하게 하겠다? 쉽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휘문의 전략은 영어를 좀 쉽게 하면서 수능 유형에 익숙하게 하자로 바뀐 것 같아요. 기조가. 작년도는 수능과 비슷한 게 52%, 올해는 68%. 25문항 17문장이 수능이 됐어요. 자, 근데요. 특이한 걸 좀 말씀드릴게요. 특이한 건 뭐였던 거냐면 내용 일치 문제가 4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안 나왔던 거예요. 수능 킬러가 가장 어려웠던 38, 39 문장 삽입이 2문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쉬운 유형이죠. 요약, 무관, 주제 요쪽 이런 어떤 무난한 문장이 추가가 되면서 수능 형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수능이 어려워진 걸 보고서 가장 빨리 변한 학교가 휘문이에요. 그래서 내신을 통해 수능을 대비시키겠다는 색깔 노골적으로 들어간 게 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동하고 휘문은 같은 자사고지만 좀 성향이 좀 다릅니다. 이게 보시면 중동은 강남에서 서답형 비중이 가장 높은 학교 40점이 나와요. 40점. 자, 여기서 20점이 문법이에요. 고쳐라라는 고쳐라. 고칭이 나오고 20점이 어휘입니다. 그래서 어휘가 가장 어렵게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앞에 중간에 단어 하나를 줬는데 이제 완전히 스스로가 생각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극강의 했던 어휘 강점이 되죠. 그러니까 숙명여고는 많은 양의 어휘를 주면서 객관식 측정하려고 한다면 중동은 기본적인 어떤 어휘 실력을 물어보고 영어 실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체는.
독해도 깊이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부교재 비중이 65%.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법 교정 서술형이나 어법을 틀린 거. 그 다음에 깍두기라고 하죠. 어휘를 내가 직접 집어넣어야 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40%. 그러니까 야, 중동은 문법 어휘 엄청 잘해야 되고 서술형도 엄청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순유사도 65%. 예. 여기서 특이사항은 뭐냐면 빈칸 추론. 빈칸 추론이 일단 세 문항, 작년 한 문항에서 빈칸 추론이 늘어났어. 수능을 가면서 문장 삽입 하나. 이러면서 뭐냐면 중동은 수능 킬러를 강화하면서 자, 요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뭐냐면 영영풀이 다이어 요건 작년 없던 어휘로 승부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동은 뭐다? 중동은 기본적으로 수능 기조를 유지하되 어휘 문법을 엄청나게 세게 해야만 버티는, 특히 어휘를 갖다 우리는 승부를 걸겠다고 얘기한 거가 남학생들 중에서 어휘 엄청 센 학교 이쪽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학생 중 어휘 센 학생들은 영어 극상위권, 극상위권 오라는 얘기입니다. 휘문은 아까 어휘까지 요구하지 않았어요. 휘문은 텍스트 교과서 비중을 높이면서 무난하게 하면 수능 우린 그 정도 하면 돼. 이렇게 한 거고 중동은 수능에서도 우리는 센 걸로 갈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걸 잘 보세요. 휘문이 아까 늘어난 유형이 뭐라 그랬어요? 휘문이 늘어난 유형은 주제 제목, 요약, 빈칸 요거는 되게 쉬운 유형이에요. 휘문은 의도적으로 그냥 수능에 잘 맞게 그 정도로 가자. 수능 쪽에서 만족했다면 중동은 우리는 수능에서 어렵다고 할 수 있는 킬러 문항, 즉 우리는 빈칸 추론과 삽입을 갖다 넣게. 그 다음에 어떤 거죠? 기본적으로 영어 잘하는 애들 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동 휘문 고민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영어가 엄청 잘하면 어디? 중동 가세요. 영어가 너무 약하다. 그런 친구들은 휘문을 가시면 됩니다. 중동과 휘문은 수능에 의해서 완전히 전략이 다른 학교, 다른 겁니다. 완전 다릅니다. 다른 학교예요. 진선 숙명도 완전 달랐죠. 숙명은 수능적인 게 아닙니까? 수능 아니죠. 수능 적합도 40%. 진선은 수능에다가 서술형.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달라요. 네. 그 다음 단대 보고. 자, 단대는 별 차이가 없어요. 총 27문항이고 서답형도 20점밖에 되지 않아요. 중동이 40점이니까 야, 그러면 남학생인데 우리 애는 그냥 서답형 부담이 돼.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 여기도 보시면 변화가 없습니다. 중동은 어휘를 내가 생각해 써야 돼. 단대보호는 어떻게 되냐면 객관식으로 그냥 찾으면 돼요. 되게 편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단대는 이과 학생들을 좀 편하게 해주려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다 수능 유형입니다. 70%가 수능이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추론이 작년보다는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요. 어려워진 부분이 있고 큰 변화가 없는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단대보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별 수능 유사도 보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수명은 40%, 진선율 73%. 자, 어떻게 되죠? 수명은 뭐냐면 수능 이상으로 하긴 하셔야 돼요. 근데 진선율은 수능 거 대만 텍스트가 좀 어려워요. 두 개 다 어려운데 진선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고 숙명은 서술형이 없습니다. 이거 판단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선은 많은 양보다는 사고력 깊이, 숙명은 많은 양을 소화했으면 오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중동은 65%, 휘문고 60% 비슷해졌죠. 예, 되는데 중동은 어떻게 된다? 어휘에서 완전히 그냥 승부를 내버리는 거죠. 문법 어휘에서 주관식으로 서술형에서 끝장 내버리는 부분이 있고 휘문고는 텍스트가 무난하다. 그래서 영어가 조금 약하고 수학가 센 친구들은 휘문, 영어도 세고 나는 수학과 학생들 그러면 중동으로 가시면 되는 케이스. 우리는 좀 무난한 유형, 수능이 무난하면서 서술형 가겠다 이런 친구들은 단대보호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네. 50% 이상이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우선 하셔야 돼요. 자, 고1, 2 수능, 고3 수능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숙명은 여기다 뭐죠? 문법하고 어휘를, 특히 어휘를 굉장히 좀 깊게 해서 가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강남 일반고는 학생부 정학과 정시 중에 어디에 더 맞춰져 있다? 영어 텍스트 보면 정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외대부고는 어디? 수시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완전 다른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예비 고1들이 해야 되는 거는 우선 뭐다? 수능을 하세요, 수능. 근데 어머님들 이런 말씀하세요. 1등급이니까 뭐 딴 거 해야죠 그러는데 1등급이라 그래도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왜 이 답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내는 학생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깊이 있게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접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강남 내신을 준비하는 최고의 어떤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교 선택의 영어 학습 방향이 다릅니다. 외대부고 하나고 가는 친구들은 탭스를 하시고요. 문학을 해야 되고 라이팅도 하셔야 돼요. 일반고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중심의 서술형입니다. 아시겠어요? 수능 중심의 서술형인데 서술형도 어휘 서술형이 되게 센 학교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양으로 승부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판단하셔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 부분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고일 전략을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수능을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능은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 여기선
학술적 문해력 논리구조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게 수능이 돼요. 작년도 3.12%이기 때문에 100명 중 3명밖에 1등급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대급 어렵습니다. 빈칸 추론 때문에 어려워요. 그 다음에 삽입도 어려웠죠. 네.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중동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극강의 학교들은 뭐냐면 수능 킬러 문항을 통해서 내신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수능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 익숙해지는 것이 곧 내신을 잘 보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무 그래야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수능 1등급 정도 나오시게 되면은 고3이 되더라도 내신이 좀 문제가 되더라도 뭐죠? 정시를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먼저 하고 가셔야지 이 시기에 극상위권을 문법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3 수능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뭔지 고민하시고 여기서는 서술형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 추론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좀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네. 아이들 수능이 좀 약한 거는 뭐 너무나 이제 그 가벼운 글만 읽기 때문에 학술적인 글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논리성을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종합영어 같은 걸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해석 많이 하셔야 돼요. 해석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과 극상학생 약점이 어휘입니다. 어휘. 예, 어휘인데 어휘는 반복이 가장 중요해요. 반복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책을 잡으면 학원 교재는 교재대로 가고 본인 스스로가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복이 최고의 힘이에요. 어휘를 암기하는 최고의 방법은 첫 번째가 암기고요. 두 번째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암기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도 암기. 암기를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극상위권들은 암기 잘해요. 예, 이과 극상위는. 예,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하고. 그다음 구문.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데 문법을 왜 배워요?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근데 문법하고 독해 따로 놀잖아요. 그 문법과 독해를 연결시켜주는 링킹 장치 구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에다가 문법 피를 공급하려면은 구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상위와 상위 차이가 뭐냐면 극상위 애들은 문법을 계속 독해 적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온 이 정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계속 적응하려고 노력하는데 뭔가 버퍼링이 일어나면 그때 해야 되는 구문이 되는 거죠. 구문을 하게 되면 일단 뭐냐면 애들이 해석이 깔끔해지고 확 들어오는 거죠. 즉 극상위권들은 뭐냐 앞으로는 뭐냐면 할 만큼 하셨기 때문에 정교성, 정확성으로 바뀌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확성의 승부가 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앞에 계속 말씀드린 밑줄이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들 밑줄을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니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쳤을 때 꼼꼼하게 볼 수 있는 힘을 갖다 길러주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예. 그 다음에 문법은 극상위권 학생들은 이미 풀 만큼 많이 풀었어요.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약점 보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시고요. 탭스 같은 건 보통 50문제인데 전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점 되는 부분을 보완하시고요. 보완하시다가 정 필요하면 나중에 보완된 부분에 대해서 문법책을 보면 안 되면 그런 클리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수능을 우선적으로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를 푸시면서 틀린 부분을 갖다가 보완하는 작업.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극상위권 전략은 이래요. 문제를 풀이하고 실전을 하고 그 다음에 약점을 알고 그래서 그거 갖다가 다시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풀고 이론과 실전을 계속 반복해서 가야 되는 거고 절대로 문법은 쉽게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끝까지 발목을 잘 볼 거기 때문에 단기 완성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문제풀이를 풀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있는 독해. 이과 극상위들은 반드시 성문 종합을 자 일반고를 가던 어딜 가면 요즘에는 요 단권으로 된 것 같아요. 구문도 돼 있고요. 깊이 있는 독해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 가장 약한 부분이 성문 종합 용어. 이걸로 좀 해결해 나가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대부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어휘가 문제예요. 어휘가. 지금 어휘 탭서에 해놓으시는 거는 1번부터 13번까지 나오는 외대부고 내신의 선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탭스를 지금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문 고급 독해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외대부고 가는 친구들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중에 가시면 서울대학교 탭스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탭스 기출문제집 넥서스나 해커셋스 나오고 저희 KNS 어학원에서 외고 전서검을 사용하는데요. 독해가 40문항인데 37 정도 나오면 외대부고 가서 1등급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40개 중에 20개 나와도 이러면 외대부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친구를 중농 가면 안 돼요. 이런 친구 어디로 간다? 희문 쪽으로 가시는 게 편합니다. 영어 수준에 따라 학교를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외대부고 진학하는 친구들은 객관을 지표 첫 번째 독해 40개 37 문법 50개가 있을 거예요. 50개가 있는데 일단 기본 43개가 돼야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일반고 학생들도 43개가 되어야만 극상위 레벨인 거예요. 영어가 A라고 극상위가 아니라 탭스 문법 50개를 보면은 어떤 애는 47, 48이 있고 30, 20이 있는데 30개 때 나오면 이 친구는 문법을 못하는 거고 이 친구는 위험해요. 강남 일반고 가도. 근데
외대국어에서 극상위권을 때리는 애들은 문법 50개 중에 40에서 48을 때리는 얘기예요. 이런 친구들이 가서 장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위권 중에 43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대국어 진학하려는 친구들은 막연히 국영사, 영어 A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지표, 고등학교 3학년 수능으로 1등급이 나오는지 첫 번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탭스, 문법, 독해 점수가 몇 점, 객관적 지표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KNS 어학원은 최상위권 트랙, 외국어 전사고, 외국어 전사 프랩, 그 다음 의대 프리미엄 이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고교 내신 트랙으로 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2부터 내신 문제를 지금 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교 선택에 따라서 영어 내신이 다 달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강남권에서 수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능과 내신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식이라고 문법하고 이런 건 옛날 패러다임이에요. 극상위권은 뭐다? 수능,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요약할 수 있고 이 문장, 이 단어가 왜 왔는지를 스스로 평가해내고 또 요약하시고 이런 실력 기르시면서 서술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대보고 가는 친구들 어떻게 한다? 어휘가 가장 중요하다. 어휘. 그 다음에 인문학, 독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대보고와 강남 일반고는 완전히 영어가 서로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대보고는 그러한 어떤 텍스트가 생활기록부에 녹아있는 게 되니까 거기서 가산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적인 유리한 건 강남 일반고보다 외대보고가 되는 거죠. 근데 강남권은 교과서라든가 뭐 토플 이 정도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수능 학습을 할 수 있고 학원과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강남이기 때문에 수능은 당연히 어떤 거다? 강남권이 유리하고 내신 따기 좋은 것도 강남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다라기보다는 우리의 학생에 맞는 유형, 이 학교가 요구하는 인재형에 우리 아이가 맞는가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곡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